예, 앞서서 일부에서 우리 이유진 PD가 또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군이 후티 반군의 총리와 뭐 국방부 장관 또 참모총장 아주 고위급 인사들을 그냥 한꺼번에 싸그리 동시에 아주 제거를 해버렸더라고요. 전에는 이스라엘 군이 후티 반군의 어떤 유류 저장 시설이나 군수 시설 뭐 이런 데를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번엔 인물에 대해서 사람들을 제거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군 정보 당국이 이 예멘, 아라비아 반도 저 남쪽 끝에 있는 후티 반군 쪽의 그 상황을 진짜 실시간으로 손금 들여다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이게 이스라엘식 이제 참수 작전이 완성이 된 거죠. 어허. 참수 작전 이제 대리 세력을 해체할 때는 이제 대가리부터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요인들부터 타겟팅 해가지고 제거해서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뭐 월스트리트저널도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나는데 이미 후티 반군의 수뇌부들은 이스라엘 모사드에 이제 다 장악됐다라고 하는 게 침투당했다는 게 그 핵심이고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헤즈볼라 우리 삐삐 공작 사태를 케이스터디로 공부하면 알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헤즈볼라 지휘관 요인 위치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포섭해서 삐삐 공작으로 다 중간 관리자급 지휘관들 다 날려버리고 수뇌부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지휘체계가 붕괴되니까 병력이 많아도 지휘 통제가 우왕좌왕해요. 우압지로 돼요. 그때 가서 잔존 헤즈볼라 군사시설 병력들 무차별 타격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 선 지휘부 제거 후 군사 역량 파괴. 이게 이제 하나의 공식이 돼가지고 이미 하마스, 헤즈볼라, PIJ, IRGC 등이 이런 전술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란 타격할 때도 IRGC부터 제거하고 들어갔거든요. 주요 장성들. 그 다음에 마음 놓고 들어가서 자기 집 드나들듯이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란에서 지금 잠깐 소개시켜드린 무슨 일이 있냐면 IRGC 장성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격을 피한 사람들이 이제 간첩으로 오해받아요. 모사드 간첩으로. 너는 왜 안 죽었어? 그런 거죠.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어허.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권력 투쟁하면서 파문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정치권이 마비됐다고 그래요. 어허. 그래서 이런 게 어떤 후방 효과도 있는 거죠. 참수 제거하면서 내부 정치 투쟁도 일으킬 수 있고 내전도 있고 서로 파문하고 요런 이제 효과가 있는 참수 작전. 그 기반은 정보 자산이 딱 깔려 있고 휴민트랑 시그니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다 잡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일이고, 요게 하나의 이제 그림자 전쟁의 완성본이 됐는데, 여기에 또 업데이트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장거리 타격 능력.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타격할 때 우리가 한 2, 3년 전에 이 이슈를 다룰 때 2,000km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거 갖고 그리스 놓고 상정해서 훈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란 뭐 2,000km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 집 드나들지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예멘하고 거리가 또 2,0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확보가 되니까 장거리 타격 능력이 확보가 되니까 2,000km 반경 안에는 이제 이스라엘 건들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국경이 그만큼 두터워진 것이죠. 버퍼존이. 옛날 국경에서 싸우던 게 이제 2,000km 반경이니까 전략적 거의 뭐 제공권은 지금 과거에도 셌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이 장악했다고 봅니다. 군사력으로. 그래서 이번 작전에서 특이점이 뭐냐면 예멘 내려갈 때 10대 전투기가 동원됐고 총 작전 시간은 한 대여섯 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격 반경 2,000km 넘어가면서 이제 중간에 공중급유를 여러 차례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이 돼버린 거죠. 이런 행동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수작전은 뭐다? 종합예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자산 플러스 육해공 자산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면서 통합적으로 대리 세력을 해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전쟁 자원으로 칠면 전쟁을 하려면 군수 물자가 모질라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리 세력, 시아파 벨트 이걸 다 해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 이탈리아가 가장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를 보는 거죠. 어허. 강 이스라엘은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다. 자기 에너지 패권 전략에 이스라엘이 가장 thorn in the bush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속담의 발 안에 그 신발 안에 있는 뭐 자갈처럼 항상 찡기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놓고 군사적으로 못하니까 팔레스타인 국가협복을 밀어붙이는 거다. 외교적 전술로 하는 거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인가요? 그 후티 반군이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계속 드론 날리고 미사일 날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참다 못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서 전투기가 날아가 가지고 2,000km 떨어져 있는 후티 반군을 공격하는 걸 보고 사실은 이란이 많이 쫄았어요. 야, 이거
후티 반군까지 날아가서 공격을 할 정도면 우리 이란도 거의 뭐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쫄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전투기가 하늘에서 공중급유를 제일 잘 받는 전투기는 이스라엘 전투기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번에 아주 실전 훈련을 많이 지금 쌓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 덕분에 아주 지금 그 후티 반군 지금 소위 말해서 아작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 코너를 다루면서 이거 소제목을 뭐로 할까 막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한테 소제목을 3개를 줬어요. 그래서 이 3개 중에 어떤 거로 하면 좋겠니?라고 했는데 우리 조 기자님 한번 골라보세요. 1번 그렇게 깝죽대던 후티 반군 이젠 폭망각이다. 1번. 2번 그렇게 깝죽대던 후티 반군 이젠 폭삭 망했수다. 3번 그렇게 깝죽대던 후티 반군 이젠 다 털렸다. 뭐가 마음에 드십니까? 2번. 2번 폭삭 망했수다. 그걸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러죠. 이걸로 했죠. 네. 자 이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날 그 가자지구의 칸 유니스에 있는 나세르 병원을 이스라엘 군이 공격하면서 기자와 또 구호대원을 포함해서 모두 20명을 이제 숨지게 제거를 했는데 이걸 두고 지금 국제 기관이에요. 그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단체로 지금 행동을 하는 게 9월 1일 날 항의하는 그런 그 집단 행동을 좀 했어요. 앞서서 물론 이유진 PD도 분명히 이제 그 사실을 얘기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사망했다라는 가자지구 안에서 죽었다라는 그 팔레스타인 언론 기자들 정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제 뭐 이미지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저기 있는 이제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머리띠 두른 사람이 지금 하마스 병력인데 저 사람이 기자를 참칭하는 거예요. 어허. 예? 그럼 이 사람을 누가 저기 기자로 학살된 순교자라고 띄워주냐?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기 하레츠, 그 유명한 하레츠. 이스라엘 신문이죠? 예, 극자인데 뉴욕타임스보다 더 왼쪽에 있는 하레츠. 극좌인데 너는 좌파하는 걸 우리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시전하는 게 하레츠의 편집국장이 저 사람을 띄워요. 그저 밑에 있는 사람도 그 여러 가지 그 유명한 인터넷 매체인데 저 사람을 이스라엘의 학살당한 언론인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이 좀 핵심인데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크로니클이라는 매체 소속 기자입니다. 이 양반이 뭘 했냐면 3명의 이스라엘 인질을 246일 동안 강제 구금한 사람이에요. 어허. 기자라는 놈이. 근데 이거를 뭐 오케이, 걔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렇다. 취재하려고 그랬나 보죠. 감금시켜놓고. 246일 동안. 딱 놈이네요. 그거는 이제 약간 심층 취재하려고 그랬나? 그건 이제 약간 관음증 그 질병사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데 오케이, 저는 그럴 수 있어. 쟤는 원래 저렇게 태어나니까. 그런데 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이터 편집국장, BBC 뉴스 CEO, AP 선임 기자 편집기자, CNN 편집국장, AFP 보도본부장, 프랑스 24 국장 모두 이스라엘이 학살한 언론인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미디어 블랙데이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맨날 로이터가 어떻고 이런 거짓말 대놓고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 거 보내주십시오. 이 카메라만 여기 있고 여기 옆에 있는 여기 취재하는 거 그 다음 장 사진도 보내주세요. 얘도 그 당시에 같이 있던 기자고 카메라맨인데 이 사람들 역시 언론인이라고 이제 국경 없는 그 기자회, 국경 없는 구라회에서 이제 RSF가 언론인이라고 지칭하는 팔레스타인과 그 카메라만 기자인데 이 사람이 뭘 했냐? 그 이스라엘 국민들의 가장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바비아스 모자를 납치하고 살해한 인간입니다. 저게 기자예요. 저놈아가. 참. 그거를 이제 국제 외신에서는 언론인이라고 추앙하고 이스라엘이 이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워낙 리스트가 많는데 가장 더 악기적인 건 근데 또 이게 좀 모자이크 처리가 좀 그래서 그래도 한 중급으로 중간 매운맛으로 올린 거예요. 더 많아요 이것보다. 그럼 도대체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안에 진짜 언론인이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테러 단체의 그 선동 기구죠.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만 있는 게 아니라 PIJ, 아락사 매체 하나씩 다 갖고 있어. 이제 우리 일반 애들 그 유튜브 하듯이 그거 기자라고 하는 거야, 걔네들은. 근데 그게 뭐 아까 대표적 그 이 PD가 대충 이제 그 통계를 얘기했지만 저 중에 한 80% 이상이 이스라엘 학살 테러를 지지한 사람이에요. 기자 신분과 상관없이 주민 자체가 왜 주민 같이 넘어와서 강간했으니까 그 학살 파티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80%가 학살 지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하마스 조남 자료인데 하마스 이름 빼놓고 기자라고 해놓고는 올린 거예요. 그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이게 학살 자료네 미디어 블랙데이 한데 마치 뭐 대단한 일을 벌이냐 그 생쇼를 한 겁니다. 마치 대단한 일이냐, 양심 있는 어떤 인권 운동가인 양 그렇게 지금 행세를 했죠. 그래도 어쨌든 그 아무리 전쟁터라고 하더라도 그 프레스라고 이렇게 이 방탄조끼 입고 프레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 헬멧 쓰고 그러면 공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이 하마스 대원들이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 국제법상 보면은 이제 그 전쟁에 관한 법률 프로토콜 1번 1조에 이제 아티클 79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쟁에 관한 무력 행사에 관한 국제법상 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은 보호받아야 될 민간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제네바 협정은 이들한테 무제한적인 보호를 하지 않고 언론인이 무력 행사에 가담하면 민간인 보호 조항이 자동 효력이 상실돼요. 그럼 그때부터 뭐냐? 컴배턴트가 되는 거예요. 전투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전 수칙에서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기자는 하마스 병력으로 뛰면서 기자 취재도 하는 요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전투병원으로 분류돼서 사살하는 게 맞다. 적 제거가 맞다라는 게 국제법적 해석입니다. 고로 프레스 조끼 입고 돌아다니고 이게 쫄래쫄래 돌아다닌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우선 테러 행위에 참여하면 그거는 사살을 해도 justify 되는 거예요. 사살이. 그러니까 IDF는 학살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팩트만 얘기해도. 국제법상을 보면. 그러면 이 RSF 그 국경 없는 구라회 왜 이렇게 가짜 행세하는 그 테러리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이게 계속 취재를 해보면서 그동안은 이걸 그냥 그 좌편향 뭐 반유대 편향 이런 어떤 그 언론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뭐 그 성향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이름이 뭐냐면 인지 전쟁이에요. 그게 뭐냐면 cognitive warfare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을 조작을 해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어떤 심리전인데 사람들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조작하는 과정,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죠. 정보와 심리전 영향을 통해서 사고를 왜곡하는 것인데 이번 미디어 블랙아웃을 주도한 것이 바로 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휘부가 된 거예요. 지휘부가 돼서 모든 매체에다가 사전 스크립트를 다 했어요. 동일한 리드 기사도 제공하고 통일된 앵커멘트, 그다음 지면 일면에 이제 흑색 광고, 그다음에 동일한 해시태그 등 엄격한 보도 지침이 하달된 거예요. 이거는 지휘 통제예요. 지휘 서진 하달이에요. 이거는 군사작전 하듯이 벌인 것 같은 유사한 일종의 인지전쟁이다. 그래서 RSF의 목표, 국경 없는 기자의 목표는 하마스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지전쟁을 펼친 것이라는 것이죠. 목표는 뭐냐? 자기들의 특정 목표는 뭐냐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이랑 무력전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의 최대 목표는 시스파이어입니다. 휴전입니다. 이걸 위해서 국제 여론이 나서는데 어떻게 하냐? 그 인지전쟁의 요건이 이런 겁니다. 사실 왜곡을 해라. 기자 왜곡했죠. 두 번째, 세계관을 조작해라. IDF가 지금 가자지구에서 학살하고 있다는 세계관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왜곡시켜라. 이 뉴스를 베이스로 해서 멜로니 총리도 규탄을 했지 않습니까? 왜 가자지구에서 언론이 학살하냐?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공작이라는 것이고, 일반적인 언론 준칙을 넘어선 거예요. 이건 전쟁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휘부가 다양한 플랫폼, 로이터, BBC,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외신 플랫폼에 동시다발적으로 시간 딱딱 코디네이터에 맞춰가지고 때렸단 말이에요. 이건 군사작전이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일사불란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신력 있는 외신 매체를 이용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의심을 안 하죠. 이미 속은 거야. 근데 난 속은 걸 몰라. 그러니까 군사작전은 인지전쟁화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반이스라엘 정책의 어떤 제도화가 최종 목표다. 결론적으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비밀 공작이나 무력 전쟁에서 아까 정보전 이런 그림자 전쟁에서는 세계 탑이에요. 그런데 극자 언론 매체가 총동원된 이런 인지 전쟁에서는 거의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이게 반유대 정서가 이제는 이게 그냥 뭐 개인의 취향, 난 이런 관점이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웨퍼나이즈 무기화돼서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요주의 포인트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이 없고 요번에 완전 속수무책으로 참패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누가 RSF 그 국경 없는 기자회를 누가 동원해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했느냐? 저는 확인된 건 없지만 프랑스하고 유럽이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아하. 이거 프랑스와 대부분 유럽 매체가 통신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와 유럽, 남부 유럽 전체가 작당하고 들어와서 이 인지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다. 왜? 강력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국가 이익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제전에 인지 전쟁을 펼치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어떤 핵심 어젠다인 것 같습니다.